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 리플이 최근에 SEC죠. SEC가 암호화폐 현물 ETF 승인을 무더기 취소를 하면서 그 불확실성에 의해서 조정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은행업 라이센스까지 무산이 되면서 계속해서 조정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련된 사태는 방법과 어떤 이슈들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리플 서클 은행업 라이센스가 끝내 어떻게 무산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뉴욕 증시 6대 기관이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용을 보게 되면 리플의 XRP 은행업 라이센스 취득이 끝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은행 등 금융기관 협회가 이 리플의 은행업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 탄원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 같은 소식이 이제 암호화폐 리플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미국 은행협회는 최근 리플의 은행 라이센스 취득 시도를 규제 당국이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고요. 이런 가운데 SEC 소송 처리가 막판에 진통으로 늦어지면서 은행업 인가 신청을 제때 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뉴욕 증시에 이제 따르면 변호사 존 디트는 리플이 은행 라이센스를 신청하고 암호화폐 기업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코인베이스, 서클, 비트고, 팍소스 등은 은행 인가 심사에 들어가 있는데, 은행 인가 절차는 기업의 규제 당국과의 합의에 따라 은행 또는 유사 금융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라는 거죠. 그래서 존 디튼의 의무는 리플의 기존에는 금융혁신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 리플은 최근에 이제 12억 5천만 달러의 프라임 브로커 히든로드를 인수하면서 서비스 확장에 나선 상태인데, 리플은 현재 SEC와의 소송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합의가 확정되면은 은행 인가 신청과 같은 전략적 수순에 나설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법원은 리플과 SEC 간 합의 절차를 위한 공동 요청을 받아들여서 소송을 일시 중단한 상태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미국에서 가상화폐 기업들이 은행업 진출을 서두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신가상화폐 규제 환경에서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 뿌리를 내리려는 전략이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좀 이런 관점이요. 사실 짜여진 각본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인데, 이미 여러분들 이 리플과 그리고 서클 그리고 블랙록이죠. 블랙록은 한 배를 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라이센스의 무산은 세력들이 재료와 모멘텀을 계속해서 어떻게 끌고 가려는 짜여진 각본이라는 관점이고요. 제가 이 ETF, 그쵸? 이 ETF 관련돼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력들의 ETF든 이 은행원 라이센스든 오히려 빠르게 승인해주면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 빠르게 승인이 나게 되면 그 기대감도 같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재료 소멸로 판단되고요, 물량을 다 팔아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ETF와 은행원 라이센스에 아주 좋은 재료를 가지고 밀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승인이 안 나더라도 단기적인 하락은 있을 수 있으나 이 기대감은 계속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떻게 말아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시장은 구조와 시스템적으로 은행원 라이센스와 ETF를 승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트럼프가 대놓고 밀고 있잖아요.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암호화폐 약속했대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중요한 거는 트럼프는 정치적인 이슈로도 그렇고요, 미국 부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 미국 부채 스테이블 코인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가상화폐 선택은 선택이 아닌 필연적인 수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응 방법이 아주 쉬워요. 그냥 떨어지면 모아가면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리플, 그리고 서클, 그리고 블랙록이죠. 이 거대 기업들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제 리플의 히든로드 인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히든로드는 이미 블랙록 토크나 펀드 생태계에 참여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에게 전통 자산과 그리고 디지털 자산 간의 가교, 그쵸? 이 가교 역할을 해왔어요. 근데 이 리플이 히든노드를 인수함으로써 블랙록의 인프라와 이제는 연결되어 있던 히든노드의 기관 네트워크가 이제 리플의 직접적인 영향권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서클 인터넷 그룹의 IPO에서 이제 블랙록은 10%의 주식을 매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제 이러한 이 리플, 그리고 블랙록, 서클, 그쵸? 이러한 개별적인 움직임들이 합쳐질 때 우리는 리플의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와 그리고 XRP 레저, 서클의 강력한 스테이블 코인의 생태계, 그리고 블랙록의 막대한 기관 자금력 및 전통금융시장 영향력이 상호 이렇게 작용해서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대한 그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규제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되고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는 이 현 상황에서 이 세 기업의 관계는 암호화폐가 전통 금융 시스템에 더욱 깊숙이 통합되는 중요한 흐름을 보여주는 뭐가 된다? 지표. 이 지표가 될 것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플서클 블랙록의 이 연관성은 단순히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이 미래 금융의 핵심 인프라가 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아주 복잡하고도 전략적인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들의 협력이 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 엄청난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 리플, 그쵸? 이 리플에게는 엄청나게 크나큰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 결국에는 이제 이 고점을 계속해서 트라이 하다가 두 번 정도 실패를 하면서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자, 15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에 여기를 보게 되면은 역 헤드앤숄더라고 저는 보여지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 4,400원 라인이죠. 이 넥라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넥라인을 돌파하고 이 상승, 파란색 선이죠. 상승 추세선 위에 안착해주는 그림이 나와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 그래야 다시 한번 이 고점을 어떻게 트라이할 수 있는 방향이 열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 넥라인을 다시 한번 도전할 때에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꼬꾸라지게 된다라면 이 쌍바닥이죠. 이 쌍바닥을 리테스트하러 4천 라인까지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하는 이 반등하는 모습에서 상승 관점으로 볼 때에는 넥라인 돌파 후 상승 추세 라인 위에까지, 채널 위에 라인까지 안착해서 버텨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계속해서 상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하지만은 다시 한번 리테스트 했을 때에 돌파하지 못하고 꼬꾸라지게 된다라면 다시 4,000원짜리까지 리테스트하러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